네, 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훈입니다. 5월 첫째 주 토요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월초 경마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월말과 월초 상당히 좀 이 극과 극의 편성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도 월초 경마라서 그런지 부산과는 전혀 다른 이렇게 좀 음, 여유 있는 그런 편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각 경주마다 인기 마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심 역할을 해주는 인기 마필들을 좀 잘 찾아보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별한 이슈 없이 토요 경마 흘러갈 것 같고요. 일요 경마는 또 말씀드렸듯이 대상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두 마리 딸랑 두 마리예요. 두 마리가 내려갔는데 일요 경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토요 경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1경주입니다. 6등급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이번 경주를 보시면 9번 특급 파티가 아마 현장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겁니다. 그 특급 파티 같은 경우는 데뷔 전에 조재루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해요. 데뷔 전 12월 말이 있죠. 그때 당시 이제 조재루 기수가 신마 입상률이 거의 2년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기수의 이름대로 제로의 이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어서 조금 불안한데 "말은 너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 이 특급 파티였습니다. 데뷔 전에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 경주에서도 인기 마필로 팔렸는데 그다음 경주에서 인기도를 지켜내지 못했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왜? 게이트가 11 번이었거든요. 11 번. 조재르 기수가 잘 탔어요. 탔다 잘 받아 갖고 딱 나와서 밀고 나서 자리 잡으려고 옆을 딱 봤는데 웬걸 뭐 말들이 옆에서 거의 한 7-8 마리가 우르르 같이 스피드를 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외곽이다 보니까 저거를 내가 넘어가려고 그러면 더 몰아서 확실하게 넘어가든지 아니면 자꾸 뒤로 빠져서 후미권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조재르 기수가 선택한 거는 이제 두 번째 작전이었죠. 잡고 뒤로 들어가서 후미 내측 전개를 해 줬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결승선에서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래 맞는 영향도 좀 있었고 아직 경험이 부족한 마필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 이번에는요. 12주 동안 잘 쉬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배터리 충전을 이빠이 시키고 나왔다. 이제 이렇게 막 자꾸 일본말을 쓰면 안 되는데 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그런 상황이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 갖고 나왔고 지금 빅투어루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빠른 마필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선입 전개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말의 상태도 좋아서 당연히 특급 파티를 뭐 볼 수가 있겠고 특급 파티를 놓고 이제 팔려주는 마필들은 뻔하죠. 안쪽에 1 번 그리고 3 번, 5번 이 세 마리 마필들이 인제 인기도를 끌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안쪽에 1번 더블라인, 최강 스피드 그중에서도 인제 브라운 슈거가 많이 팔려줄 건데 브라운 슈거는 실상적으로 직전 경주도 너무 잘 탔어요. 김영근 기수가 워낙 잘 타고 무너졌기 때문에 얘는 좀 상태를 지켜봐야 될 마필로 좀 생각이 되고 그 더블라인 같은 경우나 최강 스피드 같은 경우는 훈련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훈련 때 변화된 컨디션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뭐 특급 파티를 중심으로 더블라인이나 최강 스피드 이 두 마리가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서울 1 경주 정리하겠습니다. 2 경주입니다. 5 등급 1200 미터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5번 진화송에 인제 또 많은 관심을 받을 겁니다. 제가 근데 직전 경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진화송이라는 마필 자체가 머리가 좀 높죠. 머리가 높고 아무래도 머리가 높은 마필들은 한계점이 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너무 강력하게 믿기는 좀 어렵다. 직전 경주도 인기 마필로 팔렸는데 제가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선천적으로 머리가 높고 라스트에 주법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강력하게 노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못 들어왔어요. 불안불안하죠. 이번에도 조교 상태는 좋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머리가 높은 마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히트 플라이 그리고 안쪽에서는 이제 안쪽보다는 외곽에 이 호세도 많이 팔려주고 있는데 자 호세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호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안 아팠으면 어떻게 뛰었을까 참 궁금한 마필입니다. 왜 그러냐면 호세 같은 경우에는 뭐 후두개 쪽에 그러니까 말이 뛰면서 뭐 발도 중요하고 심장도 중요하고 뭐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호흡이 첫째적으로 중요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국의 배측변이라고 그래서 호흡 질병이 있습니다. 호흡기계. 그리고 어 또 뭐가 있죠? 후두개 포착이라는 질병이 또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마필이 호세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의 질병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뛰어요. 만약에 호세가 그런 질병이 없었다. 얘 날아다닐 것 같아요. 어. 기관지 쪽에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뛰고 있어서 호세를 놓고 가려고 그래도 그렇게 치명적인 질병 두 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잘못될지 몰라요. 그래서 인기도는 끌지만 축으로 놓고 가기에는 좀 불안하고, 얘도 선천적으로 뭐 마체 자체가 선천적으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서 축으로 놓고 가기 힘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히트플라이가 가장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축으로 잡고 갈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선입전개 가능하고 다른 상대 마필들에 비해서 좀 괜찮은 조건이기 때문에 히트플라이를 좀 먼저 세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경주의 복병 마필은 얘를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평누리. 원평누리 같은 경우에도 뚜렷한 단점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얘는 힘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힘을 쪼끔만 더 오버해서 써 버리면 결승선에서 끝걸음이 떨어져요. 어 초반에 가지고 있는 힘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 줘야 이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마필이지, 얘가 초반에 어느 정도 이렇게까지 힘을 써 버리면 꺾이는, 이제 끝걸음이 넉넉하진 않은 이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믿어볼 수 있는 건 뭐냐? 1번 게이트다. 1 번. 나가서 바로 잡고 힘 한 배만 잘해 주고 내 자리만 잡고 힘 한 배를 할 수가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 감량 이점도 좀 있고 이번 정정의 기술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승급전이라고 해도 충분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 이경주에 볼 수 있는 복병 마필은 승급전 치르는 원평룰이 말씀드리면서 정리할게요. 3 경주입니다. 5 등급 1300 미터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3 경주 들어가기에 앞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3 경주는 뭐 추마가 딱 보이죠. 질주의 여왕입니다. 데뷔전에서 이미 좋은 발걸음을 보였고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발걸음이 좋아요. 성장세도 빠르게 보여주고 있고 게이트 조건도 2 번이고 모든 조건이 다 좋습니다. 질주의 여왕은 팔리는 그대로 인정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질주의 여왕을 축으로 팔려주고 있는 마필이 외곽에서는 이제 원더풀 파티, 그리고 5번 그리폰, 안쪽에서는 뭐 크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없는 것 같아요. 외곽에 인제 원더풀 파티하고 그리폰 두 마리가 많이 팔려주고 있는데, 자 이 그리폰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선입전개 잘 해 줬던 그런 마필이죠. 이번에도 컨디션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저 원더풀 파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거세를 하고 처음 뛰었어요. 그 거세를 하니까 확실하게 발걸음의 변화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 거세를 하고도 자기가 거세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모르고 천방지축인 애들이 있고, 확실하게 거세를 하고 나서 발걸음의 변화를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왜? 집중력이 높아지니까. 거세하면 쓸데없는 생각 안 하고 딴짓거리 안 하고 뛰는 데 집중을 하니까. 훈련도 잘 받아들이고 사람한테 엉깔라고 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조합이 되면 이제 거세 이후에 확실하게 변화를 보이는 마필들은 확실하게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더풀 파티가 그렇죠. 직전 경주 거세 이후에 변화를 보였다. 그래서 그리폰하고 원더풀 파티 두 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 마리도 좋은데 좀 더 보이는 마필도 얘도 좀 보여요. J1 파워도. 김효정 기수 외곽 게이트 11 번인데 얘도 승급전입니다. 감량이 1 킬로 밖에는 없습니다마는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인데, 어 일단은 훈련 상태는 이 얘가 좋아요. 마이티 러브. 현장에서 인제 인기만 별로 가겠지만, 근데 얘가 치명적인 단점이 뭐예요? 음. 모든 조건은 좋지만, 자 지금 직전 경주 394 킬로에 뛰었어요. 390. 이게 더러브레 쫄한 마리도 아니고 더러브렛인데 394 킬로. 앞에 있는 큐피드 하트가 직전에 뛴 게 494 킬로예요. 얘하고 100 킬로가 차이 납니다. 100 킬로. 말이 100 킬로지, 100 킬로면 말이, 인제 말을 타다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막 주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인제 막
저도 인제 400km 짜리 말을 많이 타 봤는데 400km 짜리 말을 타고 가다가 옆에서 한 450km 뭐 460km 짜리가 가다가 한번 퉁 부딪히잖아요? 제가 타고 가다 말이 휘청합니다 이렇게. 휘청해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이제 의지가 꺾여 가지고 말이 겁먹어 가지고 쫄아서 못 뛰어요. 그 좀 작은 마필들이 한계점이 있어요. 근데 작은 마필들이 또 작은 고추가 맵다고 근성 좋은 마필들이 있기는 합니다. 더러 있어요 많이 작은 마필들이. 그렇지만 그 분명히 체구가 작은 한계점은 있다. 이 마이티 러브가 훈련 상태는 좋은데 얘를 안 보고 제가 이 J1 파워를 보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훈련 상태는 얘가 좀 더 낫지만 그렇게 체구가 작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J1 파워가 승급전이기는 해도 전개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 후 훈련도 뭐 보통 정도는 되고 끝걸음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는 마필이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따져 봤을 때는 J1 파워가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서울 3 경주 안쪽에 질주 예형이 확실하게 축을 잡아 주고는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 복병 마필로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마필 승급전 치료는 J1 파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4 경주입니다. 5등급 17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조촐하게 9마리가 출전하고 있죠. 9마리 출전하는 이유는 지금 4 경주하고 5 경주 2개 경주가 분할이 되었습니다. 한 경주를 반절로 쪼개 가지고 2개 경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출전 두수도 조촐하고 더군다나 또 조촐한 편성에서 어 인기 마필들이 좀 먼저 보여요. 그래서 좀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는데 안쪽에 일본 0595죠. 직전 경주 보여줬던 발걸음도 있고 일본 게이트 출발이고 뭐 어떻게 할 거야. 앞에 가는 마필이고 선입전개할 수 있고 555가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영원 자이언트, 음성 파워. 음성 파워 같은 경우는 말은 되죠. 김성현 기수가 잘만 타면 되는데 어떻게 탈 거냐. 그렇다고 이거를 여기서 뺄 수 있느냐. 9마리 출전하는데. 이게 빼기가 상당히 좀 껄끄러운 마필입니다. 그래서 감량 조건이 워낙 무섭기 때문에 음성 파워 가지고 가야 되고 뭐 영원 자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보다 훈련 상태는 훨씬 좋아졌어요. 유승환 기수가 또 잘 탈 수 있는 조건이고 지금 상대 마필인 고고하고 영원 자이언트하고 이 두 마리가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목요일 같은 경우에 지금 부산 지역에서도 비가 많이 왔지만 제가 서울에 전화해 보니까 서울도 비가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부산은 아마 배수가 좋아서 그렇게 막 질퍽거리진 않을 건데 서울은 배수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좀 소화주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양우주로 넘어가든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여하튼지 간에 소화주로가 됐든 뭐가 됐든 앞에 가는 게 유리하다. 지금 서울 주류 자체가 앞에 가는 게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이 두 마리의 마필이 다른 마필들보다 또 앞에 있고 앞에 있는데 걸음도 다른 마필들보다 좋아.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야죠. 가볍게 인기 마필 3 파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5 경 잠시만요. 제가 네 5 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제 5 경주 5등급 1700m 경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이번 경주를 보시면 4 경주하고 5 경주가 분할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제 9마리 똑같이 9마리 조촐한 편성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이 로폰기 드래곤 직전 2 번의 경주를 제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뒤로 돌려 드렸던 마필입니다. 자 왜? 직전 경주는 직전 경주 4월 12일 경주에서는 앞선이 너무 빠른 흐름이었는데 얘는 로폰기 드래곤은 어때요? 수미권에 자기 혼자 널브러져 있잖아요. 언제 올라와. 올라오다 앞에 다 꼴이 나는데. 그래 가지고 직전에는 좀 불안불안했었고 그리고 그 전 경주 3월 15일 경주는 승급전이었잖아요. 승급전에 딱 빠질 것 같더라고요 사이즈가. 딱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못 뺍니다. 자 왜? 여기 출제하고 있는 말들을 보세요. 와 이게 얘 빼고서 축을 잡을 말이 없어요. 음. 김용근 기수가 진짜 작심하고 '나 여기서 안 가야지.' 하고 막 끝내 땡기고 있다고 그러면은 뭐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대충 설렁설렁만 타도 여기서는 와요. 예. 9마리 출전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루폰기 드래곤이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가 있고 자 인제 여기서 팔려 주고 있는 마필이 파워밴드입니다. 5 번, 9번 이제 두 마리가 깜빡이를 갈 건데 그러니까 파워 밴드 같은 경우는 직전에 1400을 뛰었는데 1400의 끝걸음이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이번 경주가 어때요? 1700이야. 아무리 편성이 약해도 거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얘는 지금 거리 경험도 없는 데다가 1400 직전에 뛸 때 보니까 끝걸음이 약간 좀 부실한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 가지고 저는 파워밴드보다는 오히려 빅브리지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뭐 4 번이나 5 번이나 두 마리 다 인기 마필 갈 건데 그래도 5 번보다는 '빅브리지가 쪼끔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좀 봐야 되는 복병 마필, 이거는 좀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포세이돈 블루. 자, 왜 그러냐면 이 포세이돈 블루가 지금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끝걸음이 괜찮은 마필이거든요. 어. 여기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 그렇게 썩 발걸음이 좋은 마필이 없기 때문에 뭐 무조건 열심히 타는 빅투아르 기수가 결승선에서 정말 작심하고 몰고 때리고 올라온다고 그러면 한 걸음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승선에 딱 한 걸음만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한 번밖에 힘을 못 쓰니까 앞에서 힘을 한번 쓰든 뒤에서 힘을 한번 쓰든 딱 한 번밖에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결승선에서 제대로 된 추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포세이돈 블루입니다. 토요일 서울 6경주입니다. 4등급 1700m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이번 6경주는 서울의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1위 마필, 현장에서 아마 7번 파사킹 내지는 4번 명징불패, 이 둘 중에 한 마리가 현장에서 인기 1위로 갈 거예요. 어차피 4번, 7번이 현장에서 깜빡이로 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명징불패 같은 경우는 뭐 뛰었던 기본기가 있는 마필이니까 인정이 되죠. 그만큼 뛴다 그러면. 자, 파사킹은요?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이니까 감량이 이점이 있죠. 3km 감량. 거기에 직전 경주 잘 뛰었고 1700m 도전이긴 한데 중거리 1400에서 보였던 발걸음이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두 마리가 좋은 발걸음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팔려주고 있는 또 한 마리가 뭡니까? 서울 최강자입니다. 김성현 기수. 서울 최강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성현 기수가 기승해서 감량 조건이 있는데 그간에 이 서울 최강자라는 마필은 코지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근데 코지 기수가 진짜 얘하고는 악사되더라고요, 악사돼. 예. 코지 기수가 타면 안 돼, 이거는. 코지 기수가 말을 잘 타요. 잘 타는데 얘하고는 진짜 손이 안 맞아. 그렇게 못할 수가 없어, 코지가. 서울 최강자는 오히려 김성현 기수가 더 잘 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코지 기수보다 훨씬 높아요. 말이 안 맞더라고, 손이. 기수하고 말하고 완전히 따로 놀아요. 따로 국밥이야.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인데 이번에 김성현 쪼끔 나올지도. 하지만 그래 봤자 김성현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일단 명진불패도 그렇고 파사킹도 그렇고 나빠 보이는 데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서울 최강자도 김성현 기수가 기승해서 '코지보다 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왜 승부냐? 명진불패, 파사킹, 서울 최강자를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 가지고 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워낙 발걸음의 탄력도 좋아졌고 인제 그간에 말들이 이렇게 뛸 때 보면은 못 뛰는 이유가 분명하게 딱 보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게 좀 문제가 돼서 저희가 못 뛰는데 저것만 좀 교정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잘 뛸 건데. 그런 말들이 꼭 있잖아요. 이번 경주에 딱 그런 말이 한 마리 출전을 합니다. 그간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사소한 그 뭔가의 문제 때문에 발걸음을 좋게 보이지 못했던 마필이 직전 2번 전부터 좋아지고 이번에는 완벽하게 고쳐졌더라고요.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아, 여기서 찬스구나 네가. 여기서 네가 한번 해 보겠구나.'라는 딱 좋은 선성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서울 6경주를 제가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상태가 좋아진 복병 마필을 놓고 한번 제대로 붙어 보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4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문세영 기수의 영원 빅맨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영원 빅맨 같은 경우는 지금 부담 중량 58kg. 부담 중량이 58kg면은 레이팅이 50점. 레이팅이 50점이라는 거는 지금 현 등급 4등급에서 가장 발걸음이 좋다라고 인제 그렇게 역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영원 빅맨 나쁜 거 없어요. 좋아요. 자, 여기에 인제 알려주고 있는 게 골든 드래곤입니다. 김성현 기수. 레이팅 49. 바로 50점과 49점 두 마리가 압도적으로 발걸음이 앞서 있는 거죠. 더군다나 얘는 감량 이점까지 가지고 있어요. 김성현 기수 기승하니까.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무기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무기가 있냐? 여기에서 선행을 갈 수 있어요.
네. 골든 드래곤.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서울은 지금 선행주로. 무조건 선행주로. 앞에 가면 그냥 무조건 60% 이상 들어왔어. 4코너까지 머리 들이밀고 있으면 결승선에 그냥 와요. 어떻게 밀려서라도 와. 와요. 근데 김성현 기수가 지금 선행 가는 말을 타고 있어. 이편성에서. 스타트 가장 빨라. 예. 이렇게 감량을 지금 가지고 있을 때 김성현 기수가 여기저기 많이 팔리잖아요. 이럴 때 좀 두각을 드러내 가지고 좀 잘 타야 될 건데 더군다나 인제 안쪽 게이트. 김성현 기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김성현이라고 그러면 저걸 자신 있게 밀고 나갈 것 같아요. 1600 이고. 1600 이면 뭐예요? 코너에서 시작하네요, 코너에서 서울. 그렇잖아요. 부산하고 완전 반대로. 그러면 인코스에 있는 마필들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코너에서 시작을 하니까. 아웃코스가 무조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스타트가 다른 말보다 3-4 마신 이상 빠르지 않으면 도저히 뚫고 나올 수가 없어. 자 그러면 거기다가 스타트도 가장 빨라.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김성현이라고 그러면 진짜 자신 있게 한번 타볼 것 같아요. 선행 한번 딱 쏘고 나갈 찬스니까. 더군다나 인제 티나 K 상대 마필이죠. 티나 K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 번이죠? 15 번을 뛰었어요. 15 번을 뛰었는데 1 승이 없어요. 일단은 뭐 근성이 좀 부족한 그런 마필로 볼 수가 있겠지만 기수가 바뀌었다. 시시움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에서 한번 좀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안쪽에 1-2-3 번이 좋죠. 1-2-3 번이 좋은데 얘는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푸르칸의 글로리시티. 푸르칸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제가 세게 보지는 않는데 요 근래 또 푸르칸 기수가 잘 타요. 쏠쏠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재미를 잘 붙인 것 같은데 글로리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간에도 이 마필이 3 착, 7 착 이렇게 3 착을 2번 들어왔을 때 또 제가 이렇게 노려봤던 마필인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조교 때 변화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근데 얘가 참 정직한 게 뭐냐면 조교 때 변화된 발걸음을 보이면 실경주에도 딱 그만큼 잘 뛰더라고요. 그런 말들 좋아요. 조교 때만 잘 뛰고 실경주에 꽝인 애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부산에. 조교 때는 막 날라다녀. 날라다니는데 실경주만 들어가면은 애가 바보가 돼. 그런 말들 많거든요, 부산에. 근데 얘는 안 그래요. 얘는 조교 때 좋아 보이면 실경주도 잘 뛰더라고요. 이번에도 조교 때 좋아 보여요. 끝걸음도 있는 마필이고. 그러니까 푸르칸 기수가 탔을 때 선행을 가는 말을 푸르칸이 탔다. 그러면 '어? 푸르칸이 잘 탈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투입하는 말은 푸르칸이 또 괜찮게 잘 탑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안쪽에 인기 마필들도 괜찮은데 복병 마필은 끝걸음 좋은 글로리시티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8 경주입니다. 4 등급 단거리 1200 미터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승마 딱 보이죠? 학산 스피드. 직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승급전인데 이 2 착 승급에서 마이야 기수가 2 착 승급에서 이동화 기수 기승하고 있는데 얘가 좋다. 왜? 마이야가 안 타고 이동화가 타니까.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은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었는데 마이야 기수가 잘못 타서 졌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승급전이지만 학산 스피드 이동화 기수가 더 잘 탈 수 있다. 마이야보다. 왜? 마이야 기수는 그냥 말 가는데 선행 가는데 페이스 안배가 없어. 그렇게 타는 건 제가 방송에서 지난번 방송에서 똑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외국 말들 진짜 좋은 말들은 그렇게 타도 돼요. 그래도 말들이 알아서 뛰어. 지가 호흡 조절하고 지가 발걸음 조절하고 라스트 가면 지가 또 뛰고 뛰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들은요. 아직 안 되잖아요. 외국 말들하고 비교가. 뭐 말이 파트 2지 무슨 뭐 말이 파트 2지 파트 2 맞습니까? 상금만 준다고 파트 2 예요? 시스템은 파트 4 인데 어 안 돼요. 안 돼서 이 학산 스피드 직전에 이동화 기수가 얼마나 잘 탔습니까? 딱 진짜 한국말 한국 기수가 선행 딱 가 가지고 꽉 잡고 힘 한 배 딱 하고 마이야 기수처럼 막 가는 대로 막 7 마신 지 혼자 7 마신 뛰다가 결승선에 뿌르륵 서 가지고 따여 가지고 2차 공고 그런 거 아니잖아. 이번에 문제는 뭐냐? 57.5 다. 직전 경주에 잘 뛰었더니 부담 중량이 5.5 킬로가 올랐어. 근데 마이야 기수가 탈 때도 그 이제 5 등급 경주에서 56.5를 달고 뛰었습니다. 그러고도 잘 뛰었어요. 마이야 기수가 개판으로 탔는데도 불구하고 잘 뛰었어. 이번에 부담 중량 올랐어도 인정. 음 인정을 하겠고 학산 스피드는 뭐 두말하면 입 아프죠. 그 딱 한 마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
엑설런트 퀸입니다. 이거는 뭐 아니면 도예요. 이 김동균 주교사 마방에 있는 마필이라서 정말 뭐 아니면 도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가 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게, 이 엑설런트 퀸을 지금 이혁 기수가 기승을 했거든요. 음. 이혁 기수는 스타트가 가장 좋은 기수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근데 엑설런트 퀸 같은 경우는 빠르게 스타트를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투입을 해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번에 11주 공백을 가지고 훈련을 차근차근 진행해서 왔습니다. 상태도 좋아요. 좋고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결승선에서 한 발 제대로 쓰고 올라올 수 있는 말이 엑설런트 퀸이니까. 어차피 충만은 딱 정해져 있고. 제가 거꾸로 생각을 해 보면 김동균 조교사 입장에서 딱 뭐 항상 이제 그렇잖아요. 두 마리 출전을 시켜 놨는데 제대로 된 축이 하나 딱 서 있어. 한 방 때리기 딱 좋아. 이런 경주가 오히려 김동균 조교사 입장에서는 입맛에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엑설런트 퀸도 그렇다고 말이 무슨 뭐 어거지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 말이냐. 기본적인 발걸음이 있는 마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서울 8경주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복병 마필은 이혁 기수의 엑설런트 퀸 말씀드리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3등급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이 되고, 이번 9경주는 전원이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저번 주도 승부처 성적이 좋았죠. 서울의 승부처, 부산의 승부처 다 적중을 시켜 드렸었는데, 자, 이번 주도 자신이 좀 있습니다. 이번 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일요일도 잘 할 거예요. 토요일도 잘 할 거고. 자, 이번 경주 준메인 경주로 선정한 이유는 일단 보고 있는 보병 마필이 있는데, 인기만 먼저 살펴보면 이번 경주 인기 마필 안쪽에 원평 킬러죠. 동조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평 킬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감량도 좀 가지고 있기는 한데, 원평 킬러 말은 괜찮아요. 좋아요. 좋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매직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립니다. 1번, 7번 현장에서 이제 깜빡이 가는 상황이고, 여기에 한 마리 더 팔리는 게 브라보 플레이죠. 정은주 기수가 기승하는 브라보 플레이까지 1번, 3번, 7번 왔다 갔다 하면서 팔릴 건데, 자, 말들은 이상 없이 좋습니다. 뭐 인기마가 안 좋아서 빼고 가거나 그럴 경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복병 마필이 있습니다. 근데 메인 6경주 메인 경주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중배당, 뭐 저번에 같이 딱 한 20배 정도 보고 들어간다고 치면, 자, 이번 경주는 좀 고배당을 보고 들어가는 경주. 적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적중이 만약에 되면 배당은 좋을 거다. 그렇게. 왜 인제 적중이 왜 안 될 수도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타는 게 아니니까. 저 같으면은 이 정도 준비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타겠다.' 벌써 저는 작전이 딱 서 있어요. 내가 여기서 내 상대 마필이 뭐고, 내 상대 마필의 포지션이 어디에 가고 있고, 나는 어떤 포지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느 구간에서 쟤를 치고 나가야겠다. 저 같으면 딱 그렇게 타라고 이미 딱 되어 있어. 근데 작전이 그 작전이 아니야. '이번에 쟤네들 3마리 못 이길 것 같으니까 한번 쉬었다 갈까?' 이렇게 작전이 나와 버리면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못 하잖아. 하지만 그거를 쪼끔 예측하는 게 뭐냐. 훈련을 그렇게 시키고서 안 간다고? 이거는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저 정도까지 훈련을 시켰으면은 여기서 한번 제대로 승부를 봐 주겠지.'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 전혀 안 팔리는, 그래서 아예 안 팔리는 그 복병 마필을 놓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상태 좋아요. 포지션 좋아요. 전개적인 이점이 너무 좋아요. 훈련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제가 승부 경주로 잡아야 될 그 모든 삼박자에 딱 맞아떨어지는 복병 마필이기 때문에 놓고 한번 승부를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3등급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 문세영 기수죠. 벌교의 스타. 기본기에서 너무 앞서 있기 때문에 승급전이죠. 마이너스 2.5km면 승급전이겠죠.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이지만 기본기에서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는 마필이고, 안쪽에서는 마이티탭, 버럭한 기수 많이 팔려주고 있고, 중간에 정우주 기수의 사라몬드도 1번, 7번을 축으로 1번, 4번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할 건데, 자, 이번 경주 여러분들하고 좀 자주 얘기했던 말이 한 마리 나오죠. 골든우즈.
제가 직전까지는 골드뭉치에 대해서 약간 좀 한 수 접고 봐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직전에 뛰었을 때 427 킬로입니다. 427 킬로짜리가 직전에 57 킬로를 달고 뛰었어요. 진짜 빡세게 달고 뛰었죠. 57 킬로. 430 킬로도 안 나가는 말한테 부담 중량 57 킬로를 주고 1800을 뛰라고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의심을 좀 했어요. '아 얘 부러질 수도 있겠다.' 왜? 발이 주시할 만한데 이게 57 킬로를 달고 얘가 뛴다고?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작은 말을 탄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에 비춰 볼 때 이건 불가능하거든 솔직히. 여기서 이기면 진짜 센 말인데. 근데 이겼어요. 들어왔어요. 물론 뭐 1 등하고 착차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고로, 고로 얘가 '아 이 새끼 어마어마한 놈이구나.' 이게 체구가 작아도 '야 얘가 진짜 순놈이라고 아주 그냥 깡다구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를 직전에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왜 종종이야? 마이야가 타야지. 마이야가 계속 잘 타고 있었는데. 그쵸. 왜 종종이야? 이게 인제 부담 중량을 보세요. 52 킬로예요. 승급전인데. 승급전이기 때문에 지금 52 킬로. 마이야 기수가 52 킬로를 못 탑니다. 마이야 52 킬로 타려고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굶어야 돼요. 못 타요. 그래서 정정희 기수가 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7 킬로 달고 그만큼 뛰었어요. 아무리 승급전 3 등급이라고 그래도 52 킬로야. 이 근성으로 봤을 때 '얘가 잘 뛸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비록 부담 중량이 52 킬로라 마이야가 타지는 못하지만 '정정희 기수도 잘 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블랙벨트도 잘 타잖아요, 정정희 기수가. 블랙벨트하고 뭐 같은 사이즈는 아니지만 '잘 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5번 골드뭉치를 복병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개 경주를 다 살펴봤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인기 마필들이 확실하게 딱딱딱 보이는 경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주들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찍기 싸움 잘해야죠. '이놈 찍을까, 이놈 찍을까.' 인제 고민하면서 잘 찍으셔야지 좀 돈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배당판 보시고 잘 골라내시기를 바라겠고, 자 저는 2호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